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회학의 이해 3주째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뭐 용산 사태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죠. 그래서 그런 어떤 비극적인 사건은 결국은 결론을 보자면 그죠.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제도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국회에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민중들의 그죠? 그런 피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민주적인 정부, 또 민주적인 국회에서 그죠? 그 쓸데없는 정쟁이 아니라 법을 얼마나 열심히 훌륭한 법을 만드는가, 이런 걸로 이제 국회가 기능을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국회의 역할, 정부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현대 사회라고 하는 게 이제 질서를 이렇게 해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제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죠? 나쁜 기술, 그죠? 또 지식과 정보를 악용한 어떤 횡포, 인구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 도시 집중에 하는 것, 요사이와 같은 거죠. 기후변화. 자, 이거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사회의 질서를 해치는 여러 요인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대처할 것인가, 이게 이제 사회학의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 사회학이 가져야 될 어떤 이념적인 어떤 마음가짐, 전망, 이런 거를 굳이 꼽으라면 과학주의, 그죠? 과학주의, 인간적인 개혁, 또 개혁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는 개혁,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하다. 특히 그 중에서도 과학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게 중요한데, 이때 과학적인 어떤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그죠? 다른 말로 하면 과학적인 인식 방법을 말하는데, 그런 것은 이제 요 구체적인 실천 적인 어떤 수단들이 있네, 그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또 비교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죠? 또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가장 비근한 예로서는 임진왜란, 그죠? 한일합방, 남북 전쟁, 6.25 전쟁,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죠?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역사에 비추어서 미래를 이렇게 봐야 그게 과학적인 인식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열심히 아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분석적 사고, 이런 것도 필요하죠. 어떤 사고를 할 때 잘 분석해서 그죠? 사고를 하면 어떤 실체가 잘 보이겠죠. 잘 보입니다. 또 그런 잘 보이니까 어떤 해답도 그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속에서 부분을 보는 것이다. 자,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죠? 예.
숲을 보고 나무를 본다. 그죠? 나무만 계속 보고 있으면 뭐 전체를 보지 못할 텐데 숲을 보면서 나무를 봐야 나무의 존재 의의가 드러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오늘날의 현상은 이게 전부 다 세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국가의 현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세계 속에서 바라봐야 되죠. 우리 한국 경제가 이제 좀 침체되어 있다 이건데 왜 그런가 이런 건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국내적인 요인도 없고 국제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뭐 국내적 요인 같으면은 이제 우리 경제가 이제 점점 더 발전해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인건비 가지고 뭐 줄이고 노동 탄압하고 해서 이제 경제가 발전할 단계는 이미 지났어요. 뭔가 이제 새로운 기술 개발하고 그죠? 자꾸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개척하고 이래야 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뭐 열심히 뭐 뛰면 된다 뭐 이런 이제 마인드로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거죠. 경제가 고도화됐다. 우리 사회가 많은 수준으로 이렇게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그 마인드, 접근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할 뿐더러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것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만 열심히 한다고 또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세계 경제도 좀 받쳐줘야 우리도 뭐 좀 잘 살 수 있고 또 뭐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 사태를 잘 해결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린 지역이지만 세계 모든 지역이 다 그린이 아닌 경우에는 또다시 이제 병균이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영향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내적인 것도 잘 생각해 보고 또 해외 영향 이런 것도 잘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한 후에 이제 답을 찾는 노력을 이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것들 다 우리가 과학적 사고방식, 그죠? 과학주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마인드가 이제 점점 더 필요하겠네, 그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개인, 우리 사회가 이런 어떤 이념, 과학주의 이념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인간적인 개혁을 하더라도 그죠? 인간적인 개혁을 해야지. 기계적 개혁, 특수 집단을 위한 개혁 이런 걸 하면 안 되죠. 또 하더라도 좀 뭐 급격히 이렇게 개혁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사회학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나,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봅시다. 그죠?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그 발전해 왔는가 이런 걸 이제 한번 공부해 봐야죠. 그래서 사회학의 아버지인 꽁트가 이제 최초로 체계화를 했다. 체계화를 하고 뭐 스펜서, 슈타인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어받아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발전해 왔다. 오늘날의 사회는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근데 사회학이 처음 등장할 때 조기 사회학인데 어떤 우리 사회를 어떤 식으로 봐야 될 것인가. 뭐 경제학, 법학 이런 건 있는데 사회학 뭐 이런 게 하나의 학문으로 성립할 수 있나? 왜 필요하지? 가장 뒤늦게 이제 등장한 게 이제 사회학이죠. 정치학, 법학, 경제학 이런 것들은 옛날에 이제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고 이러니까 우리 사회를 좀 분석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회학이 등장한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 현상을 어떻게 하면은 좀 포괄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사회학이다. 처음에는 사회학이 뭔지 잘 몰랐기 때문에
야, 이거 어떻게 봐야지, 뭐 하는 게 사회학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좀, 어, 생각들이 많이 부족했는데, 그때 초기에는 주로 이제 사회를, 야, 사회를 어떻게 봐야 되냐, 뭐가 사회냐, 사회 구조는 뭐 어떤 게 있느냐, 잘 모르니까, 야, 그럼 사람하고 좀 비슷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좀 생물체에 비유해 갖고 사회 구조와 변동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뭐 사람이 감기 들면 열이 나고 그죠? 머리 아프고 뭐 이러듯이, 아, 우리 사회도 이게 왜 이런 그 문제가 발생하냐? 사람이 아프듯이 우리 사회도 아픈 거냐? 그럼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약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사회라고 하는 것을 생물, 사람 뭐 이런 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좀 처음엔 했죠. 했고, 또 따르드라는 프랑스의 학자는 우리 사회의 특징, 이런 것을 인간의 심리 특징에서 찾으려고 했다. 뭐 이 따르드의 대표적인 사회 이론, 그 중에서도 범죄와 관련한 이론을 이 사람은 그죠? 모방 이론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착안을 해서 좀 어떤 범죄는 이런 이론에 기초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 사회에 뭐 안 좋은 현상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범죄 현상도 있거든요. 어느 사회나 범죄는 있다고요. 왜 범죄가 생기냐? 또 어떤 기회는 많이 발생한다. 아, 왜 이렇게 늘었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따르드라고 하는 학자는 모방 이론 이런 걸 주장했어요. 야, 어떻게 하면 이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사회 현상을 잘 분석해서 답을 좀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건데, 그것이 바로 모방 이론이다. 모방 이론은 범죄가 왜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사회 환경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회 환경에 있다. 범죄를 일으키는 게 인간이 잘못해서 범죄를 일으키냐, 아니면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범죄를 일으키냐, 뭐 이래갖고 이제 패가 날릴 수는 있어요. 있는데, 이제 이태리에 있는 롬브루조 같은 그런 학자는, 야, 이게 뭐 보니까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놈은 뭐 눈이 약간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골격도 좀 이상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연구를 했어요. 개인의 어떤 성향 이런 걸 가지고 연구를 한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 동네에 있는 프랑스의 학자들, 이 따르드도 이제 프랑스 학자죠. 요 사람들은 이제 뭘 주장하느냐면 환경 때문에 그렇다. 그죠? 우리 맹모 삼촌지교 뭐 이런 데서도 볼 수 있듯이 환경이 안 좋으니까 애가 이상하게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따르드도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모방 이론을 이제 주장합니다. 주장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제 하는데, 뭐 거리의 법칙, 방향의 법칙, 뭐 삽입의 법칙, 뭐 이런 이제 또 어떤 장치, 이 설명의 장치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거리의 법칙 같은 거는 뭐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데 영향을 많이 받는다. 거리가 가까운 사람인데, 자, 범죄인이 왜 범죄인이 되냐? 가까이에 범죄인 비슷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 자, 거리의 법칙. 그죠? 그러니까 형무소 갔다 온 친구들이 또 이 범죄를 일으키는 거는
그 형무소 그 동료들 중에서 배웠기 때문에 또 이제 그 또 범죄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거리의 법칙이 그럴듯하죠. 그 다음에 방향의 법칙. 모방, 흉내내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이런 경향을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때도 뭐 귀족이 범죄를 일으키면 평민들도 따라하고 뭐 이런. 뭐 부모가 뭐 이상한 행동을 하면 애들도 뭐 따라하듯이 그죠. 범죄도 그런 거랑 비슷하다.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원칙은 범죄가 처음에는 단순하게 모방으로 시작하지만은 그게 유행이 되고 유행이 되면 그것이 이제 습관으로 이제 굳어진다. 뭐 이런 식의 또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행이 될 때도 범죄가 유행을 하는데 옛날 방식이 있고 새로운 방식이 있으면 새로운 방식이 옛날 방식을 모방해 갖고 이렇게 끼어든다. 그래서 새로운 유행이 새로운 어떤 유형의 범죄 방식이 유행을 한다 이래 보는 거죠. 새 방식이 낡은 방식을 모방해서 끼어든다. 그러면 새로운 유형의 범죄 유형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옛날에 범죄인들이 칼 갖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요새는 이제 칼 갖고 하면 총 들고 있는 놈인데 쥐거든요. 그래서 범죄를 해도 이제 칼이 아니라 총을 들고 이제 범죄를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어쨌든 이 범죄라고 하는 사회 현상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합니다. 사회학이 그런 거죠. 사회학이 이 범죄가 왜 일어날까? 뭐 이런 것들을 이 따르드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을 들어서 즉 다른 말로 하면 모방 이론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모방이 때문에 범죄가 일어난다. 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그 옛날에 뭐 이태리의 그 개인에 의한 성향에 의해서 범죄가 일어난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요? 그 옛날에 뭐 보면 생긴 게 뭐 광대뼈가 튀어나오면 안 튀어나온 놈보다 훨씬 더 범죄를 1.5배 더 많이 발생한다. 뭐 이런 그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 과학적인 마인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거는 이제 뭐 골상학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뼈 구조에 따라서 범죄의 형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걸 주장하고 있는데 그 나중에는 과학적인 설명이 좀 부족해갖고 좀 사회 이론으로서는 좀 이렇게 후퇴하고 도리어 이제 이런 모방 이론과 같은 사회 범죄 이론, 환경 이론, 그죠? 사회 환경 이론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이제 그런 단계를 거쳐서 오늘날까지 이제 사회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세련된 이론들이 등장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이제 웬만한 이론들은 뭐 좋은 이론들이 다 개발이 돼갖고 뭐 새로울 것도 없는 그러니 이제는 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 어떤 주창하려면 만들기가 힘들어요. 우리 사회가 복잡하기 때문에 사회 이론도 복잡해져야 돼. 근데 웬만한 거는 이미 다 이론이 만들어져 갖고 우리 사회를 설명하는데 별 애로사항을 못 느껴. 그 요새는 최근에 사회학이 뭐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 최근에 사회학의 경향은 뭐냐? 모르겠다. 뭐 이런 거죠. 우리 사회가 발전은 반드시 발전한다. 우리 역사에도 있잖아. 역사는 언제나 좋은 쪽으로 발전한다. 뭐 그런 걸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그런데
최근에 독일의 형식사회학은 반드시 그건 아니다. 반드시 뭐 그건 아니다. 그죠? 우리 사회가 뭐 비역사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꼭 뭐 우상향으로 좋아지는 쪽으로 발전하는 것은 뭐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사회학 이론으로 뭐 등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학을 우리가 사회학도가 이제 된 거죠. 여러분들이 사회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사회학도가 된 건데, 뭐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떤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사회학도의 어떤 바람직한 태도냐? 그게 바로 사회학의 문제 의식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문제 의식을 갖고 사회 문제를 이제 좀 봐야 되겠죠. 예, 의심하고 비판하고 이제 의심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잘 보이는 건 아니지. 여러분들 그 입체 그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입체 그림에 볼 때 뭐 눈을 개슴철에 뜨고 뭐 이렇게 옆으로 이래 보면 그죠? 입체 그림이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잘 안 보여. 그지? 그런 것처럼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각도 이런 거를 잘 맞추어야 이걸 볼 수 있다고.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문제가 복잡하고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집어내고 이해한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집어내기 위해서는 의심을 가지고 문제가 있나 없나를 조금은 이제 바라다 보아야 되겠죠. 또 비판 의식을 갖고 봐야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 사회가 발전하려면 뭔가 그 단점들이 이제 이 상상력, 사회적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눈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비판적 시각으로 보면 문제들이 보인다. 이런 거를 사회를 우리가 바라다 볼 때 상상력이 풍부하면 그죠? 상상력이 풍부하면 우리 사회 문제를 좀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도 모르고 뭐 우리 경제도 모르고 그죠? 법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보여. 우리 사회가 그죠? 그냥 뭐 주어지는 사회가 나한테 주어지는 대로 그냥 살아갈 뿐이야. 근데 이제 좀 센스가 있고 상상력이 뛰어난 친구들은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 흘러간다 이런 것도 아는 거야. 그죠? 아는 겁니다. 즉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이나 문제점을 사회적, 문화적인 측면에서 바라다보는 어떤 능력 이런 거를 이제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사회학 이해 이런 과목을 수강하게 되면 이제 상상력을 우리가 이제 능력이 점점 더 풍부해지겠죠. 그런 어떤 능력이 있어야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대학생활 때 많이 갖추어야 그죠. 우리가 또 역량 있는 인물로 또 성장을 하고 또 나중에 그런 걸 계속 쌓고 그래 해서 뭐 사회를 보는 눈을 잘 가지게 되면 역사학자도 될 수도 있고 정치인들이 이런 마인드가 없으면 그죠? 그 이상한 싸움만 하는 정치인들이 이제 될 것이고 이런 상상력이 없는 사람은 문학인이 될 수도 없죠. 그죠? 프랑스의 어떤 개미를 쓴 그 소설가 뭐 그런 사람들은 개미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이제 그 개미란 사회를 통해서 아주 재미있는 어떤 개미의 관점에서 이제 이 소설을 썼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 사회를 보는데도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갖고 그 학자가 이름이 어떻게 되나? 그래도 우리나라 한국의 사회를 설명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잖아. 그죠?
상상력이 풍부한 친구죠. 우리가 이제 뭐 정치가, 학자, 문학인들은 또 사회적 상상력이 또 풍부해야 되고, 또 문학하는 사람들은 또 문학적 상상력도 풍부해야 됩니다. 그죠? 아무나 시 쓰고 소설 쓰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상력 이런 것들은 가만히 있으면 생기는 건 아니고, 아까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 그랬죠? 의심해보고 비판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상상력을 키워주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예를 들면 청년 실업 문제가 발생한다. 이건 이제 어떻게 이거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 시장주의자들, 그죠? 미국의 그 공화당, 자, 이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됐나요? 자, 그러면 뒤이어서 제2강에서는 어떤 사회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청년 실업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